오늘 이야기도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애가 전생의 해숙의 친엄마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청자들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는 전개였습니다. 해숙은 이미 영애가 전생의 친엄마였다는 사실을 센터장에게 듣게 되어 이미 알고 있었죠. 같은 형식으로 아마 센터장은 목사에게도 엄마가 해숙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해숙의 잃어버린 아이가 목사였다는 이야기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기억이 돌아온 듯 보이는 소미가 찾는 은호라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 드라마의 작가님의 세계관의 전생과 환생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 같은 상황입니다. 전생의 업이 현생에 이어지고 그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소미가 찾는 은호라는 아이는 해숙의 아이이면서 소미의 아이처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결국 천국 목사의 엄마는 해숙이 맞는 듯 보여지며 천국 목사의 전생의 엄마가 소미처럼 보여지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드라마 여러가지 떡밥들이 나왔지만 오늘 회차에 소미는 강정구 형사의 목을 집어드는 모습이 등장을 했는데 마치 악마처럼 묘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을 빨갛고 피부도 흑색으로 변한 모습은 천사 같은 소미가 순식간에 악마처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미 이 드라마 최종 촬영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스텝이 유출했다는 사진에는 한지민 배우가 병실에 있는 모습이 최종 촬영 현장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럴듯한 사진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병실에 한지민 배우가 있는 모습이 최종이라면 한지민 배우 또한 임사체험자라는 이야기이거나 이 모든 게 또 다른 생의 해숙의 환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회차를 보고 또 전작 눈이 부시게를 봐도 왠지 마지막 결말이 어렴풋이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소미가 악마처럼 묘사된 이유 또한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회차에 지옥에서 유기견 콤비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소미는 지옥에서 탈출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기견 콤비를 데리고 지옥에서 소미를 찾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연 어떤 전개로 나올지 작가의 머릿속이 궁금하네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기견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이유 역시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럼 낙준과 소미는 어떤 사이였던 걸까요? 아무리 봐도 불륜 같아 보이는 상황은 아닌데요. 소미가 처음부터 낙준의 이름을 기억했던 것은 낙준을 반드시 찾아내서 알아낼 것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역시 자신의 아이였던 은호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번 회차에 죽은 강정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들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낙준에게 강정구는 그때는 다 그랬다면서 도망을 가다가 뭔가 생각난 듯이 낙준에게 이야기를 하려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강정구가 그때 하려던 이야기가 낙준이 듣고 싶고 찾아왔던 이야기로 보여지지만 결국 듣지는 못했습니다. 내일 예고편에 보시면 낙준은 소미의 아이를 끌고 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소미는 이 모습을 보고 놀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억이 돌아온 소미는 낙준에게 우리 은호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소미의 얼굴을 낙준이 알고 있었다면 최초의 소미가 낙준을 찾아 천국에 왔을 때 소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낙준은 소미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맞는 것이며 그 전에 강정구와 소미가 다투던 장면도 소미는 자신의 아이를 찾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최초의 강정구와 소미가 다투던 시점에 간첩 포스터가 뒤에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기 위한 포스터로 보여집니다. 낙준은 소미의 얼굴을 전혀 모르고 소미는 낙준의 얼굴을 보고 또한 이름도 알아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시대상이 1970년대인 점을 고려했을 때 소미의 아이는 실제 있었던 사건의 모티브를 얻은 듯 보여집니다. 바로 부산영재복지원 사건인데요. 저도 이번 드라마를 보며 알아보다가 알게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1970년대의 정부에서 거리 정비와 도시 미관이라는 명목으로 길거리나 역에서 노숙자나 길거리 병자들, 그리고 고아들, 통금 이후에 돌아다니는 사람부터 심지어는 그냥 길 잃은 어린아이까지 무차별적으로 끌고 가서 불황자 정화 정책을 시행했던 사건입니다. 길거리에 앉아있던 노인, 가출한 청소년, 심지어는 퇴근 중에 잠시 서있던 회사원까지 신분증이 없다 거주지가 불확실하다 누추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은 마음대로 사람을 데려갈 수 있었고 그들을 보낸 곳은 바로 이 형제복지원이었습니다. 이곳에 감금된 사람들은 염전노예처럼 노역을 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런 일이 무려 12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원생의 수만 513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시 공직사회가 공조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소위 소대장이라고 불리는 감독관 중 대장격인 왕소대장이라고 불렸던 이의 증언에 의하면 부산시 사회복지과 부산경찰 모두의 합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암묵적으로 돈을 주고 받으면서 폭력 비리에 방조하였고 납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다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소미의 아이인 은호를 고아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이었던 낙준은 소미의 아이를 경찰서로 끌고 갔던 것으로 보여지고
비리 형사였던 강정구 형사는 이를 형제복지원 같은 곳에 팔아먹었는데 낙준은 직업적으로 한두 명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고 나중에 안매장한 시신들을 낙준이 보고 나서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아이들은 어디다가 팔았냐고 강정구 형사에게 따졌던 낙준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낙준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서 진실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소미는 자신의 아이를 어디에 뒀냐며 강정구 형사에게 따졌지만 고낙준의 이름을 팔았던 강정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미의 기억 속에 고낙준이라는 이름이 각인이 된 것이죠. 낙준 또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이제 소미가 그 시절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된 낙준의 모습이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미 인물 설명란에 악연이라는 문구가 있던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낙준과 소미는 악연이었던 것이었죠. 소미의 아이는 그때 사망을 했고 그 아이가 다시 환생한 게 해숙의 아이는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모든 인연과 악연이 연결되어 삶은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중요한 이야기 같은 상황인데요. 또한 형제복지원 사건 역시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은 국가의 사과와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강정구처럼 자신의 정의를 내세우며 폭력을 휘두르고 그 아래 누군가는 침묵하며 죽어갔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던 것이죠. 이게 실화라니 참담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소미라는 존재는 자신의 이름조차 잃고 시간 속에 갇힌 존재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소미라는 존재를 센터장이 모르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센터장은 알면서도 소미를 낙준과 해숙의 옆에 두었을 것 같은데요. 살아있는 동안 풀지 못했던 매듭을 이곳에서 매듭짓게 하려는 듯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내일 회차에 낙준에게 분노하는 소미의 모습을 보면 이제 소미의 기억이 온전히 돌아왔음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죠. 소미가 낙준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던 이유는 자신의 아들 은호를 찾기 위해서였고 낙준이 또한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악연을 이곳에서 정리하려는 듯 보여지는데요. 소미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갔던 낙준이 지독한 악연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불륜이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역사의 단편을 보여주는 드라마 같아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네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보시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생까지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개가 중반에 지지부진한 느낌도 들기도 했고 전개에 필요 없어 보이는 강아지들의 이야기도 너무 많았기에 시청자들의 공분을 많이 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미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제 드라마가 끝나가는데도 명확한 이야기가 없었고 갑자기 낙준을 좋아하는 듯한 전개로 한지민 배우가 미워 보인다는 이야기도 들릴 정도였으니 말이죠. 대배우님들을 모셔와서 연기력으로 이만큼 끌고 왔다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인데 남은 3화 안에 어떤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할까요? 과연 소미와 해숙 그리고 낙준의 진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달려왔으니 마지막까지 지켜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